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실사 정법의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 17번째 개가 되겠는데요. 갑자기 정법의 인문학 했다가 또 실사 정법의 뭐냐. 제가 인문학 정법을 한 것은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쓰임새에 따라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법의 인문학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또 현재 많이 논란되고 있는 시사거리도 가끔 언급을 안 하면 죽은 인문학이 될 것 같아가지고 주로 현재 어떤 시사적인 관계된 것도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택내수계입니다. 요거는 자 보면 연모택이잖아요, 그렇죠? 연모택이고 요거는 이제 사진례라 해가지고 네 번째 효인데 우례는 뭐예요? 택. 그래서 요거는 수인데, 왜 이런 숫자를 보면 따로 숫자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위에는 연못이고 밑에는 우레를 따로 숫자로 표현을 했을까? 개의 순서가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계속 쭉쭉쭉쭉 이제 이어져 오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효는 이제 기쁘다. 무슨 저는 이제 어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일이 어려우면 어렵게 또 쉽게 또 크게 또 가지게 되고, 커지게 갖게 되면 또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천하동인께 다음에는 뭐 예자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이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또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어떠냐면 위에 연못은 밑에 이 우레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진, 하늘에 번개치듯 땅속에는 지진이 움직이면, 땅속이 움직이면 연못의 물은 자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못의 물은 밑에 움직이념에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숫자로 쓰는데, 저는 이제 따르다는 의미가 좀 비슷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관계를 맺는다.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가? 관계를 맺어야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요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을 이제 표현해서 했어요. 요거는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거든요. 맺겠자. 관계를 어떻게 당신과 나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당신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요거 택은 두 번째 개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 사진에니까 여기 네 번째인데, 첫 번째 사가 나오고 두 번째가 이가 나왔을 때 요거는 어떤 식으로 점서적인 차원에서 풀이할 건가, 요거는 마지막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순서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요 개의 의미하는 바, 저 괴사 부분은 전날에 문항이 설명해 놓은 건데, 읽어보니까 따르면은, 즉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원형이정을 해라. 원형이정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하늘의 천도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역의 첫 번째 개에도 중천계에도 원형이정이 나오다시피 쉽게 말해서 하늘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따를 때는 바로 도에 맞게끔 해라. 천도에 맞게끔 해라. 바로 그런 뜻이죠. 그렇죠? 물에 물 탄 듯 하지 말고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고 바르게 관계를 잘 맺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무구라, 허물이 없다라고 하네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리사욕을 할 건가 아니면 누구를 따를 건가 라고 봤었을 때 천도에 맞게끔 잘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 효사 부분은 가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좀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소인배. 소인배를 따르지 말고 대인배를 따르라 라는 그런 대목인데 지금부터 그러면 효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내 숙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효가 양이 많네요. 그래서 초고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관유투, 관에 투, 변할 투자거든요. 변함이 있네요. 이 뜻은 아마 현재 내 자리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뭐 직장의 상사가 바뀌든 아니면 내 이 자리에서 환경이 바뀌든 아니면 똑같이 관 쪽으로 내가 나아가든 그런 변함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따라야 할 건가? 바로 그것이 정기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길하다. 뭐 정기라는 말이 뭐 바르야 한다는 말이 바르면 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변함이 있는데 끝까지 어떤 상황에 보면 바른 길이 있게 되고 그 바른 길을 끝까지 잘 지키다 보면 원형 이정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길하다. 근데 그 길함이 있으니 끝까지 감히 길함이 있으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출문교 문 바깥으로 나가서 관계를 맺어라 맺어라. 그렇다면 공이 있다라고 하네요. 이 뜻은 내가 관직에 변화가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변화에 응하고 그 변화에 응해서 내한테 오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따르고 잘 관계를 맺어라. 그런 뜻이네요. 두 번째 효를 보니까 음이 왔는데요. 그래서 6이고 여기가 음이 왔네요. 그렇죠? 네, 개소자. 소자를 관계를 하고 소자를 관계를 하면 즉 뭐 소인을 관계하면 그런 뜻이겠죠. 소인을 관계하거나 소인을 따르게 되면 실장부 대인을 잃는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 표현이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효를 보면 요게 음이잖아요. 발 밑에 양이잖아요. 원래 요 6이 요는 짝이 여기 육사거든요. 육사는 제 짝인데 육사는 바로 이 왕의 자리인데 너무 머니까 바로 옆에를 탐내네요. 그래서 이 좋은 자리가 있는데 바로 밑에 음양을 택하다 보니 이렇게 밑에 사람을 택하다 보면 윗사람이 잃는다. 그런 뜻이네. 결국 이 뜻은 이렇겠죠. 어떻게 관계를 맺을 때, 잘 따를 때, 살펴봤을 때, 뭐, 항상 본인은 윗사람하고 잘 따라 놔라. 그런 거잖아요. 운이 안 좋을 때도, 운이 안 좋으면 뭔가 모르게, 운이 있는 사람은 붙어야 운이 좀 트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에 있으면 안 되겠죠. 거지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 속으로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63. 개장부. 이제는 장부와 관계를 맺네요. 그리고 소자. 아까 말한 대로 소인을 읽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한 거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이제 63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63도 밑에를 쳐다보니 뭐 같은 음이니까 관계 맺을 수 없겠죠. 그렇죠? 요짝 위로 또 올라가네요. 위도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계장부란 말은 뭐 아까 그런 대로 제 위에 좀 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뭔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내가 이때 유는 모름지기 뭐 어떤 애니나 뜻입니다. 중국에서 유는 통상 애니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략 많은데 그렇죠? 어떤 구하는 바가 얻는 바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하여라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유롭다 그런 뜻이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윗사람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잘 따르다 보면 뭔가 얻은 바가 있으니 그 얻은 바대로 자기 자리 위치를 또 잘 지켜라 그러네요. 그다음 구사는 보니까 네 번째 현대 수 따르면은 끝에 관계를 맺다 보니까 따름에 있어서 어떤 획득하기 있으면 획득하고 있으면 끝내 흉하다라고 나오네요. 쉽게 말해서 윗사람을 잘 따르다 보니까 윗사람을 잘 따르다 보니까 뭔가 콩고물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먹다 보면 계속 끝까지 먹다 보면 흉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윗사람을 모실 때 어떻게 되는가? 바로 믿음을 갖고 유부. 이제 대따름에서 주역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네요. 유부, 믿음을 갖고 관계를 맺고 제도, 도에 입각해서 이제 바르게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명, 명확해야 된다. 나의 입장을 명확하고 사리 분별을 명확해야 되겠죠. 술이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지 말고 상대의 관계를 맺을 때 명확해야 된다. 검증 관계가 있으면 검증 관계를 명확해야 되고 명확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 세 가지 하면 하구라. 업물이 없다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보니까 부가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을 보완하는 조금 나왔네요. 자, 믿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니까 상대를 관계를 맺고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지 말고 좋은 일 앞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대로 가고 좋은 생각 좋은 생각대로 가듯이 우리가 지남철에 가만히 있으면 색가루가 달라붙듯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믿다 보면 길하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좋은 방향으로 믿어라. 마지막으로 상육은 여기 음이 왔기 때문에 그냥 상육을 합니다. 상구를 하지 않냐고. 부계지. 부는 뭐냐면 이제 부숴간다면 계질은 이제 관계를 맺다니까 상대방을 옴삭달싹 못하게끔 딱 뭐라 할까요? 뭐 딱 포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종유지라 이 유자는 또 맺나거든요. 더 올가를 맺을 수도 있다. 내가 상대방을 관계를 맺을 때 부드럽게 하지 않냐고 내 온갖 구속을 다 해가면서까지 하다 보면 더더욱 얽매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힘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이 힘든 상황에는 어떻게 했냐면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왕은 요때 향은 우리가 제사할 때 상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쓴다. 서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 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왕이 나라에 뭐 좀 불길한 징조가 있으니 천지에 제사 지내고 다음대로 평가를 받겠죠. 좀 더 쉽게 말해서 기우제지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처럼 너무 상대를 올마해가지고 관계를 맺다 보면 상대방이 따로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올마매다 보면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정도 왕이 서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듯 풀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풀어줘야 관계가 되지. 너무
깊숙이 하면 힘듦이 없다. 바로 내유종제라 말은 더더욱 내 상태는 이에 따라 더더욱 올말매고 더더욱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잘 살펴봤나요? 효사 부분은 구구절절 다 맞는다고 할 수 있고 또 현대적으로 보면 다 맞을 수 있고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소인배, 대인배가 뭐 과연 있겠냐 많은 이런 차원의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묵자학이라고 하잖아요. 건묵자학. 묵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이 흙과 같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른들 말씀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친구를 잘 사귀라. 저 사람을 파악하려면 저 사람을 어떠한 사람을 사귀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다, 중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 남자,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남자인지 알려면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를 보라. 끼리끼리 잘 어울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호사 분문에도 항상 나올다시피 바로 대인, 대장부, 장부와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장부하고 맺어라. 그리고 소인배하고는 읽어라. 관계를 맺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효사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가 기본적인 방법은 효사 부분에 나왔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그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밑불부라고 했죠, 그렇죠. 밑불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이 기쁜 마음으로 다섯 번째 효에 나오다시피 유우부라 유부 부유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희망적인 관계를 갖고 좋게 된다고 믿음을 갖고 관계를 맺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하는 그 제도라고 나오는데 제도. 그러니까 어떤 것도 도에 입각해서 바르게 어떤 관계를 맺어라 라고 바른 거죠. 어떤 것도 허팀이 없이 명확하게 아까 마지막으로 또 명확하게 해라. 이명하게 부유, 믿음과 바른 도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것을 사업과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과 관계를 맺을 때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가원이라 불가원이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게도 하지 말아라. 고객과의 관계에서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면 보통 사소한 정에 얽매이 되고 너무 멀게 하면 또 상대와의 관계 입장에서 잘 얻은 바가 없으니 그러니까 불가원 하라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맺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서로 친구로 의리로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정당하게 도에 입각해 사례 분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고객은 고객이고 관계를 명확해야지 자꾸 이렇게 정에 엇갈려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못할 수가 있다. 정에 엇걸려서 하다 보면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아닌 거는 아니다. 맞는 거는 맞다라고 명확해야 다음에 일을 할 때 분명하게 잘 처리할 수 있고 산출물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사와 직장 관계나 동업 관계를 하더라도 요 세 가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 일단 믿음을 갖고 바르게 대한다는 것은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바르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무엇이 바른 건가 하는 참고를 한다면 못 사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고 물건을 갖다 주고 하는 게 과연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처음에는 그 사람과 뭔가 모르게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물질지원을 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그 물질지원으로 그 사람을 돕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패망으로 이끌기겠죠. 그렇죠? 왜 그 사람이 어려운지 왜 그 사람이 어렵게 된지 그 사람이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봉사활동 우쭐댈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아픈지 왜 저 사람은 봉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을 바르게 행동해야 바르게 봉사활동해야 바르게 그 사람이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 그게 진정한 바른 봉사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것을 한 단계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나이가 많이 많다 보니 가사 도우미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등등 하는데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우미로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저 사람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불교의 열반경에 보면 마지막 대목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아난 간의 대화에 있어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자 아난 존자가 물어봤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열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등불 삼아 이제까지 내가 말한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아 수행을 하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자등명 법등명 하라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나 누구를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도에 바르게 입각을 해서 내가 자기 자신이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자기 자신은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과연 무엇인지로 생각해 봐야 된다. 끝으로 또 하나만 이제 또 여담을 하면 이 부분에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를 맺을 때 인연을 맺을 때 너무 상대방에 속박하면 거기에 하다면 내 종유지라 내 스스로 또 거기에 또 올가 매는 경우가 더 있거든요. 그러면 더욱더욱 삶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왕이 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서 하늘의 명을 받듯 그렇게 상대방이 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다면 내 삶도 한번 뒤돌아보고 하늘의 명을 받듯 서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듯 잘 한번 살펴보라 라고 그런 대목이 가슴에 와닿네요. 그다음 이 마지막 점을 쳤을 때 이런 개가 나왔다. 어떻게 할 건가? 사벌
계약을 하러 간다. 사업이 오늘 일이 잘 될까 안 될까라고 만났을 때 많이 흔들리겠네요. 그렇죠? 과연 네가 일을 계약을 맺을 건가 안 맺을 건가,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믿음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잘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처리하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은 그런 일이 있다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일을 해보시라고 하고 싶고, 또 만약에 연애 운의 입장에도 연애 운도 한번 이런 개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애를 할 때 우리가 효사 부분을 할 때 소인배와 관계를 맺으면 장부를 잃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정도 현재 내가 새롭게 인연을 맺는 사람이 과연 기존의 관계하고 어떤 관계일까? 과연 이 사람과 관계의 맺음이 기존의 어떤 관계하고 어떤 걸까? 깨끗이 정리하고 맺을까? 깨끗이 정리하지 않냐고 계속 발을 담궈야 될까?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반드시 한 번쯤 오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네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만남은 잠시 거두어 들으라라고 그런 기회가 나오겠네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째 기는 보니까 항상 1, 2, 3, 4 역순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맨 아래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 되고, 그 다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산이잖아요. 그렇죠? 산. 그 다음 걔가 이렇게 오고 맨 아래가 내려오네요. 요거는 뭐냐면 풍이네요. 그렇죠? 오손풍. 요거는 이제 산풍 골아가는데, 요 개에 대해서는 또 재미있습니다. 이 관계를 맺다 보면 만약 고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통이 왔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갈 건가 라고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는 또 재밌습니다. 또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